2024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1번부터 이어갑니다. 자, 다음은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 일부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간이 수변전 설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간이 수변전 설비는 투투나인의 1000kV 이하짜리에서 간이 수변전 설비를 수전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있다면 그 앞에 붙는 단록이죠. DS 단록이는 생략할 수 있고, 그때 필요기에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정전사고나 이런 것들 있을 때를 대비해서 2회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지중인입선인 경우에는 자, 이런 케이블 써야 된다는 거죠. CNCVW 케이블 수밀형, 또 TR, CNCVW 트리 억제형,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난연 케이블이죠. FR이 붙습니다. FR, CNCOW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300kV 이하일 때에는 여기 있는 전력 퓨즈죠. 전력용 퓨즈 대신에 COS를 쓸 수 있는데, 비대칭 타단 전류 10kA 이상의 것인 COS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고압 수전 설비에서는 PF 용단 등에 의한 결상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 측의 차단기에는, 여기에는 보면 변압기 2차 측 이 부분이죠. ACB를 썼네요. 기종 차단기죠. 이런 주 차단기에는 결상 개정기 등을 설치해서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이 기본적인 목표고요. OCR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런 결상 보호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변압기의 과전류 강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즉 과전류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그 레벨을 정한 거죠. 강도. 최대 부하 전류의 25배 전류로 2초 동안 흘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자, 단선도 1은 인입구 개폐기인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다, 이거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우리가 ASS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AIS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름은 동일합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우리말로는 동일한데 영어로는 얘는 오토 섹션 스위치, 얘는 에어 인슐레이티드 오토 섹션 스위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말로는 같습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여기에는 AISS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보통 외함이 있어서 옥 외용으로 보통 쓰이고요. 얘는 외함이 없이 이런 큐비클 안에 들어있어서 옥 내용으로 보통 쓰이게 됩니다. 그냥 같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것은 얼마 이하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kV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에 뭘 쓸 수 있느냐 물었는데요. 여기는 10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터럽트 스위치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한국말로 써줘도 되고요, 또는 INT 인터럽트 스위치 이렇게 영문으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2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자, 여기 2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과전류 강도는 최대 부하 전류 몇 배, 아까 우리 했죠. 25배 전류를 2초 동안 흘려보낼 수 있다, 기억을 해둡시다. 3번, 자, 단선도 3은 ACB다, 기종 차단기죠. 기종 차단기 보호 요소 두 가지, 기본적으로 과전류 보호하고 아까 봤듯이 결상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상 보호와 과전류 보호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되고, 또 4는 PF다, 전력 퓨즈죠. 가로에 들어갈 말. 자,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PF 대신에 비대칭 차단 전류, 여기가 아까 우리 10kA였죠. 그리고 300kV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COS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수변전 설비 단선도에서, 자, 변류기의 변류비를 선정하시오. 여기 변류기가 이렇게 있네요. 단선도 CT 변류비를 선정할 때 뭐 몇 대 몇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 앞에 몇 대 몇 할 때 2차 전류는 여기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2차는 5를 사용한다. 이것까지 알려줬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이제 1차 전류에 해당되는 CTB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1차 전류는 말 그대로 전류는 우리가 전력을 3상이니까 루트 3 V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용량 자체를 봤더니 700kVA니까 여기다 700kg니까 10의 세제곱 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지금 보시면 CT의 1차 전류는 사실상 여기 Y결선 되어 있는 변압기의 2차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성간전압인 38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문제에서 CT 전격 전류의 부하 전류는 125%로 하라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부하 전류에 이런 여유를 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25배에서 이런 말이 없으면 1.5배의 여유를 두게 되는데 여기에선 125%로 하라 알려줬기 때문에 1.25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329.42가 나오는데요. 자, 요것에 가장 가까운 값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00이 되니까 답은 1400대 5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어떤 공장의 어느 날 부하 실적이 하루죠. 하루의 사용 전력량이 120kWh이고 그때 하루의 최대 전력은 8kW였다. 최대 전력일 때의 전류값이 15A일 때 1 부하율과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류를 구하라. 380V고요. 삼상 유도전동기 부하 설비다. 자, 먼저 우리가 부하율 한번 살펴보면 부하율은 우리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있죠? 자, 여기서 평균 수용 전력은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을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여기 아워 개념이 있으니까 이 하루 동안 총 사용한 전력량을 2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값은 이제 120kg를 24로 나눠준 값이 평균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그러면 최대 전력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kW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분자에는 120 나누기 24 분모는 8 이렇게 와서 1 부하율을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62.5%가 여기에서는 답이 되고요. 그 다음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 자, 역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피상 전력 그 다음에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렇게 있으면 이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삼상에서 피상 전력은 그대로 그냥 루트 3 VI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삼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루트 3을 해야 되고요. 즉 이것이 분모에 와 있죠. 루트 3 VI가 되고 거기에 얘는 유효 전력. 여기 봤더니 지금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여기 있잖아요. 유효 전력 단위도 킬로와트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는 분자에는 이제 8이 오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표현하니까 루트 3 VI 분의 P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P는 8이 되고 즉 8kg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V는 380V 여기 있죠. 그리고 I는 그때의 전류값 15A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81.03%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번 500kVA 변압기를 그림과 같은 부하로 운전되고 있다. 오전에는 역률 80%로 오전에는 역률 80%로 여기죠. 이 부분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100%로 운전하면 전일 효율은 얼마가 되는가 구하시오. 자, 이 변압기의 철소는 600W, 전부하시 동소는 1000W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면 0시에서 6시까지는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20을 쓰고 다시 그 다음 6시간은 40, 그 다음은 50, 그 다음에 30을 쓰고 있다 얘기네요. 그럴 때 여기에서 전일 효율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간 개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전일 효율 그러면 우리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개념이 전력량이죠. 즉 출력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출력량, 전력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을 역시 출력 플러스 손실로 표현하니까 출력량 플러스 손실로 해서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전일 효율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니까 이때의 출력에다가 지금 시간이 곱해진 거죠. 그리고 그때 각각 출력이 있더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지금 얘는 전체 부하의 5분의 2만 쓰는 거죠. 전체 부하를 우리가 여기를 1부하로 잡았을 때에는 5분의 2만큼을 쓰고 있고요. 얘는 5분의 4만큼을 쓰고 있고 얘는 다 쓰고 있는 거죠. 이때에는 이제 5분의 3만큼의 부하를 쓰니까 그때의 그 부하율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을 곱한 것을 일일이 계산해서 합산해줘야 전체 출력량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출력량이라면 여기 출력량 그대로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철선 우리가 PI 이렇게 표현하죠. 동선은 PC 이렇게 표현하는데 철선은 무부하 손입니다. 부하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이어서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4시간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때 철선에다가는 역시 시간 개념 24가 그냥 그대로 곱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24PI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선은 부하손입니다. 그래서 이 1000W를 우리가 시간 개념을 곱하긴 하되 이 동선 PC에다가 시간 개념은 곱하긴 하되 이 동선은 좀 특별했죠. 동선은 이 부하율을 우리가 5분의 2, 5분의 4 그러면 5분의 2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얘는 제곱을 곱해서 그때의 동선을 각 시간대별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동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출력은 그 부하율을 그냥 곱해주면 되지만 이 동선은 그 비율의 제곱을 곱해서 손실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론 과정에서나 또 많이 우리가 살펴본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하나씩 한번 구해보면 먼저 이때의 이 출력을 한번 구해보면 자, 처음 6시간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을 쓰고 있는 거죠. 20. 그렇죠? 그러니까 20을 6시간 동안 쓰게 되는데 그때에는 지금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오전에는 역률, 여기까지는 80%의 역률을 쓰기 때문에 이때 여기 킬로볼트 암페어로 주어져 있는 이 값은 피상전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코사인 세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은 이제 킬로와트 단위, 즉 유효 전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즉 20을 6시간 했지만 여기 피상전력에서 역률을 곱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도 40을 6시간 쓰고 있고 오전에는 역률이 80이니까 0.8 그 다음 오후에는 100%니까 이제 역률을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6시간 동안 50을 쓰고 있기 때문에 50 곱하기 6시간 곱하기 역률 100% 곱하기 1이죠. 그 다음 6시간은 30을 쓰고 있으니까 곱해서 역률 100% 이렇게 되면 전체의 얘가 출력량, 즉 전력량을 우리가 구해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 킬로와트가 된 거죠. 원래 이 값들은 여기 피상전력 킬로볼트 암페어였는데 역률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자 여기 동선을 한번 구해보면 자 동선은 지금 전부하시 동선이 1000W라고 돼 있죠. 즉 1000W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킬로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기 10의 세제곱은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대별로 얘는
전체 부하를 1로 잡았을 때 5분의 2 부하를 쓰니까 그거에 제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즉 5분의 2는 여기 50분의 2의 약분된 값이니까 그대로 쓰자면 50분의 2의 제곱을 해서 역시 6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동선이 원래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곱해져야 되는데 이 식에서는 지금 이걸 얘를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지금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6시간은 이제 5분의 4, 즉 50분의 40만큼을 쓰게 되고 반드시 제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6시간을 역시 곱해주고 그 다음은 여기는 50분의 50, 즉 1이 되는 거죠. 50분의 50의 제곱 곱하기 6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50분의 30의 제곱의 6시간 한 것을 원칙적으로는 이것들이 일일이 다 곱해져서 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다 계산한 겁니다. 마지막 철소는 여기 600W는 그냥 그대로 24만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킬로와트 단위로 만들기 위한 값이고요. 그걸 24를 그냥 무조건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 값도 역시 얻어낸 거죠. 이제 여기에 P를 이 부분에 대입하고 PC를 이제 이 부분에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두 군데죠. 768을 대입하고 여기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요거죠. 14.4 여기 해당되는 값이 12.96 이걸 계산해 주면 이제 전일 효율이 얻어진 거죠. 답은 96.56%가 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차단기의 한글 명칭을 쓰시오. 자, V는 버큐움이죠. 진공을 의미합니다. 진공. O는 오일. 얘는 기름이죠. 그러니까 유입, 기름이 들어있는 차단기. 얘는 진공 차단기. 여기 ACB는 얘는 일반적인 대기죠. 그래서 기중 차단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공 차단기, 유입 차단기, 기중 차단기, MBB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기죠. 마그네트. 그래서 자기 차단기 이런 것들도 있죠. MBB. 5번 피뢰기 제한 전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피뢰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이렇게 피뢰기가 LA죠. 이렇게 표현된 피뢰기가 여기 보통 이 부분에 이렇게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단에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우리 전력이 이렇게 공급되다가 순간 이상전압이 슉 오게 되면 그 이상전압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피뢰기가 쭉 방전을 시켜서 낮춰야 되겠죠. 이렇게 낮아진 전압을 사실 제한 전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피뢰기죠. 피뢰기는 이상 전압 네스시 이상 전압을 우리가 방전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정상적인 흐름을 속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속류는 피뢰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뢰기를 차단해서 이쪽 변압기 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뢰기는 이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 전압을 확 낮춰야 되니까 거기에 걸린 이 제한 전압을 역시 낮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충격이 생겼을 때 방전시키는 것은 역시 낮을수록 좋겠죠. 충격이라고 감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이건 상용주파 우리가 평상시 쓰는 그 주파수의 전압은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방전하면 안 되니까 그 개시 전압은 높도록 해야 되고요. 방전 내량이 클 것, 내구성, 경제성을 갖춰야 될 것,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 정확히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방전 중에서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전 중에 피뢰기 단자에 남게 되는 전압 이래도 되고요. 충격 전압 이렇게 해도 됩니다. 6번 실내 바닥에 3m 떨어진 곳에 300칸델라의 전등이 점등되어 있는데 이 전등 바로 아래서 수평으로
4m 떨어지는 곳에 수평면 조도는 몇 룩스인지를 구해봐라. 자, 이거 역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조명, 기구, 전등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하나의 점이나 원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사실상 여기 접선에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얘를 법선 조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조도가 법선 조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이 부분에 우리가 이쪽 수평면에 비치는 조도다 그래서 이게 수평면 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조도가 수직면 조도가 되는 거죠. 이거의 수직이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얘가 수평면 조도, 얘가 수직면 조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법선 조도 이렇게 되면서 이 셋 사이에서는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 각을 세타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법선 조도는 여기에서의 광도 i죠. i를 이 길이를 r이라고 하면 r 제곱으로 나눈 이 값이 이 법선 조도가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죠. 그리고 얘가 사실상 수평면 조도, 그러니까 여기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 수평면 조도 이 값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법선 조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계산해 준 것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길이가 되니까, 즉 이 수평면 조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요 세타를 기준으로 사인은 원래 이것분의 요거잖아요. 요것분의 요거니까, 즉 이 값 법선 조도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준 것이 바로 이 부분 수직면 조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수평면 조도니까 지금 그래서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저기에 일단 자, 여기 바닥에서 3m 떨어진 곳에 전등, 즉 이 길이가 지금 3m란 얘기죠. 요 길이. 그리고 이 전등 바로 아래서 수평으로 여기가 4m 떨어진 곳에 이쪽에 수평면 조도, 즉 여기가 3m란 얘기죠. 그럼 피타고라스 수네요. 여기는 그럼 5m가 되는 거죠. 5m. 그래서 이 r 값은 5가 되니까 여기는 5의 제곱이 오면 되고요. i는 광도 300 대입해 주면 되고, 그때 여기 이 삼각형에 이제 코사인 세타는 여기 5분의 3이 되는 거죠. 5분의 3.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여기 3과 4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다는 의미고, 이 값 계산하면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답은 7.2 룩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7번 평탄지에서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를 같도록 가설한 경간이 100m인 가공전선로가 있다. 사용전선으로 인장 하중 주어져 있고요. 또 중량 미터당 중량 주어져 있는 경동선을 사용하고 수평 풍압 하중도 역시 주어져 있고요. 안전율 주어졌을 때 2도를 구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2도,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2도. 우리가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전선이 이렇게 축 처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가 2도, D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지금 8T분의 WS 제곱 꼭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W는 1m당 하중, S는 경간,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 경간이죠. 그리고 그때의 수평 장력 T라고 하는 것은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 또는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일단 요 식에 의해서 지금 T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T는 안전율분의 인장하중, 안전율 이렇게 있고요. 인장하중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T 값은 2.2분의 148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W 같은 경우는 1m당 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전선에 1m당 중량이 있고요. 또 수평 풍압 하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중량은 전선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단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량이라고 하는 건 요 아래 지표면으로 받는 힘이죠. 그리고 수평 풍압 하중은 바람이 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받는 힘을 뜻하니까 이 전선이 받는 힘은 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선이 받게 되는 이제 최종적인 여기 수평 장력은 이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가 여기 중량이 0.334였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 즉 이거와 같죠? 길이는 여기가 0.608이니까 그거에 여러분 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기 루트 0.334의 제곱 더하기 0.608의 제곱 이 값이 얘가 되고 경과는 100m니까 이제 해결이 됐죠. 한번 보시면 즉 하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선 자체 하중하고 여기 수평 하중 이것들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더한 값 요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D는 8T분의 WS 제곱이니까 T는 인장 강도 또는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을 안전율로 나눠야죠. 그리고 경관 100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답은 1.28m 답이 되는 거죠. 8번 삼상 3선식 6.6kV 고압 자가용 수용가가 있는 전력량계의 계기정수는 1000 레볼루션 퍼 킬로와트아워이다. 이거는 뭡니까? 1kWh를 사용하게 되면 원판이 1000번 레볼루션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원판이 5회전하는데 40초가 걸렸다면 이 부하의 평균 전력을 구하라. 승률은 1이다 그랬네요. 즉 이 문제는 이 계기정수의 의미를 알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이거는 1시간 동안 1kW를 사용했다 그런 의미죠. 1kWh란 얘기는 1시간 동안 1kW를 사용하게 되면 원판이 1000번 회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초 단위로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은 3600초죠. 그러니까 얘를 3600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즉 이 값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1초에 지금 여기는 1kW를 사용할 때 그럼 1초 동안은 회전하는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1초 동안에 즉 1kW를 사용할 때 1초 동안 얘는 회전하는 숫자. 이건 뭐라고요? 1kW를 사용할 때 1시간 동안 회전하는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많으면 더 빨리 회전할 것이고 전력이 적으면 늦게 회전할 것이니까 즉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1kW일 때 지금 1초 동안에 회전하는 숫자가 3600분의 1000이었다면 이렇게 회전할 때 우리가 몇 킬로와트냐를 물었기 때문에 이걸 x라고 한번 잡아본다면 x 대 얘는 그러면 1초 동안에 몇 회전하는가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됩니까? 5회전을 40초 걸렸으니까 5를 40으로 나눈 값. 그러면 얘는 1초에 몇 번 회전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즉, 이 전력에 비례해서 그만큼 빨리 회전할 테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건 1kW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1000번 회전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1kW를 우리가 사용할 때 1초 동안 회전하는 값은 이 1000을 3600초로 나눠야 되겠죠. 즉 1kW를 사용할 때 1초 동안 그럼 회전하는 숫자는 이렇게 되니까 자 1kW일 때 3600대 1000만큼 회전하니까 자 요런 회전하는 관계에 의해서 얼마만큼 전력을 쓰냐 그러면 그걸 x kW를 회전할 때에는 그럼 얘는 1초당 몇 번 회전하는가는 이 회전수를 초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비례식을 써주게 되면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결국 얘랑 곱한 값 x 곱하기
3600분의 1000 한 것이 얘 곱한 거면 그냥 40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역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얘가 1000분의 얼마? 3600이 됐죠. 이걸 계산해 보면 계산기로 두드리면 0.45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0.45kW. 이걸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수학적인 관계가 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요거 공식을 기억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결국 측정값 킬로와트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 3600에 여기 회전수 5회전이면 여기다 5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t는 40초 여기에 40 그리고 계기정수 아까 여기 계기정수 여기 1000을 대입하면 역시 해결이 되는데 잘 보시면 1000분의 3600 1000분의 3600 40분의 5 40분의 5 동일한 지금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계시면 얘를 상대적으로 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뭐 승률이 주어졌는데요. 승률은 원래 그 측정값 여기 MOF에서 측정된 CT의 전류과 PT의 전류값이 주어지면 역으로 CTB와 PTB를 곱해야 원래 실제의 전력값이 얻어지는데 이 곱해진 CTB와 CTB의 곱을 우리가 승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승률과는 관계없고요. 이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논리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B가 여기 5호회로죠. 5호회로는 여기 우리 논리로 플러스로 표현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즉 이거는 A 플러스 B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것이 C와 다시 여기가 AND가 되죠. AND가 된다는 얘기는 얘와 이것이 곱의 형태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 플러스 B에다가 점을 찍고요. C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 괄호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것과 C를 논리 곱이니까 점으로 표현해서 나타내 주시고요. 자, 1항의 논리식을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그리시오 그랬는데요. 이 5호는 병렬이죠. 병렬로 그리고 AND는 얘는 직렬로 우리가 그려주게 되는 거죠. 직렬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A 접점은 여기 위로, B 접점은 여기 아래로 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려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 B가 병렬로 들어가야 되고 둘 다 여기는 부정이 없기 때문에 A 접점, 여기도 A 접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 접점 이렇게 해서 A, 여기도 A 접점 이렇게 해서 B, 그 다음에 그것과 다시 C를 다시 또 직렬이니까 여기가 C가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이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